호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SNS 관종인 제 남자친구 사연을 보내볼까 합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인데요. 오빠는 좋은 학벌에 말하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키도 꽤 크고 얼굴도 어느 정도 생긴 편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있는 편이에요. 자기 관리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관리 잘하면서 자신감 있는 모습에 반해서 사귀게 되었는데요. 막상 사귀고 보니 정도가 많이 지나치더라고요. SNS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전 주변의 여자들도 아니고 남자가 이렇게 SNS 열심히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데이트하면서 먹으러 가는 밥집, 카페, 술집은 무조건 인스타그램에서 핫한 곳으로 유명한 곳만 가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항상 재미있게 놀러간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가고요. 남들은 커플끼리 이렇게 어디 가서 사진 찍어주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사진 찍어주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저는 오빠 사진 찍느라 진짜 정신이 없어요. 그냥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파파라치 느낌으로 찍어달라고 하고 이상하게 나오면 다시 찍어줘야 합니다. 아이폰 기본 카메라로 찍었다가 각종 어플로 다양하게 찍어준 다음에 오빠의 음식 사진 촬영 시간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있다 보면 오빠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알림이 핸드폰에서 계속 울리는데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댓글 달리면 바로 좋아요 눌러주고 답글 달아주고 거의 무슨 인스타 스타처럼 살고 있네요.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오빠 졸업한 대학교 이름, 지금 일하는 회사 이름부터 능력 좋고 재미있게 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피드가 온통 도배가 돼 있어요. 얼마 전엔 같이 휴가를 가기 위해 어디로 갈까 하더니 무조건 5성급 호텔로 가자고 해서 오빠가 원하는 호텔로 호캉스를 다녀왔어요. 호텔 수영장에서 오빠 수영하는 사진, 숙소 안에서 샤워 가운 입은 사진부터 저를 사진기사로 헷갈리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사진 찍어줬어요. 거의 제가 가고 싶은 곳, 저랑 하고 싶은 데이트가 아닌 요즘 핫한 곳, 사진 찍기 좋은 곳 위주로 다니고 가장 서운한 점은 인스타그램에 전혀 제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솔로인 척 인스타그램에서 행동하고 여자들이 댓글 달아주면 거기 또 댓글 달고 서로 마팔하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 오래 봐서 그런지 이제는 좀 한심해 보인다 할까요? 주변 친구한테 말했더니 어디 밖에 나가서 여자랑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SNS 하는 건데 어떠냐고. 다른 커플들은 남자들이 다 이렇게 여자친구 사진 찍어주고 그러는 건데 너희 커플은 그냥 둘이 반대 성향인가 보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빠의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좋아서 끌렸는데 허구한 날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모습 보고 있자니 한심해 보이네요. 저 이런 남자친구와 계속 사귈 수 있을까요? 21살 여대생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정말 답답한 친구가 있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워낙 친구들 사이에서 털털한 성격으로 잘 어울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여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꽤나 있는 편인데 남자한테는 인기가 사실 잘 없는 편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만 남자친구가 매번 없었죠. 이러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친구도 내심 신경이 쓰였나봐요. 열심히 꾸미기도 하고 소개팅도 나가곤 했는데 잘 성사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에 친구의 톡이 왔어요.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다들 엄청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친구도 남자친구가 키도 크고 모델인데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남친 공개 이후 며칠 뒤에 친구를 동네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동네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틈틈이 남친이랑 카톡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 사진도 보여달라고 해서 살펴보고 했는데 정말 친구가 말한 대로 키도 훤칠하고 훈훈하게 생긴 모델이었어요. 친구랑 잘 어울리는구나 했죠. 그리고 나서 2, 3주가 지났을까요? 친구들 몇 명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의 첫 남자친구가 다들 궁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죠. 남자친구 어디서 만났어? 했더니 소개팅 어플을 우연히 다운받아서 들어갔다가 서로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사귀기로 했다는 거예요. 소개팅 어플 광고는 SNS에서 자주 나와서 종종 보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만나서 잘 되는구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뭐 했어? 데이트 뭐 했는지 궁금하다 했더니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이 친구만 빼고 나머지 친구들끼리 눈빛 교환이 있었어요. 뭐지? 하는 표정들이었죠. 그래서 아니 왜 안 만났어? 만나고 괜찮은지 보고 사귀어야지 했더니 아니 땡땡이가 너무 바빠서 아직 못 만났어. 근데 매일 카톡하고 전화하고 자주 연락 중이야. 나도 빨리 만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뭔가 만나지도 않으면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남자친구 카톡 사진 보여달라고 하면서 대화한 내용을 보았어요. 카톡 대화는 어느 커플이랑 똑같은 대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만나자는 약속을 잡자고 하면
자꾸 대화를 피하고 오늘 촬영이 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 모델회사 소속이라고 했던 친구의 남자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날 듯 안 만날 듯 카톡이랑 전화만 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끄는 모습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어요. 친구 중에 모델 지망생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알아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회사 이름 땡땡땡을 말했더니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냥 모델 사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걸로 푸사와 소개팅 어플에 도용해서 연락만 하면서 만나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알고 보니 외모에 자신은 없고 이렇게 도용된 사진으로나마 여자들과 연락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로 친구는 낙심하는 듯하나 또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핸드폰만 붙잡고 연락만 하고 있네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해서 그런가 잘못된 연애를 하게 될 것 같아 걱정되네요. 저에게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베프가 있어요. 거의 8년 정도 알고 지낸 친구인데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서 거의 가족 같은 친구예요. 거의 친구랑 붙어 다니다시피 하곤 했는데 얼마 전에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사귄 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친구는 저랑 가장 친하기 때문에 인사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에게 남자친구 이야기만 들었던지라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고깃집에서 셋이서 만났는데 친구한테 이야기 들었던 것보다 훨씬 얼굴도 잘생기고 훈남 스타일이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기면 얼굴값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친구가 전혀 불안하지 않도록 자주 연락도 하고 풍기는 느낌과 달리 대부분 친구들이랑 밖에서 농구하거나 가끔 PC방 가서 게임하는 정도? 여자로 신경 쓰일 일도 없고 말도 자상하게 하는 모습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껴졌어요. 고기를 먹는 데에도 친구가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주고 여자친구 친구라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써서 말하는 모습을 보니 친구가 정말 잘 골랐구나 싶더라고요. 고기를 먹고 나서 2차로 옮겨서 술을 한잔 했는데 혹시라도 친구가 술 취할까봐 중간중간에 안주도 챙겨주고 다정한 모습이 제가 딱 원하던 이상형이었어요. 이날 다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친해진 이후로 친구가 데이트하고 있던 도중에 저를 종종 부르곤 했는데 그때마다 같이 가서 셋이 놀곤 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항상 저한테도 사근사근 잘해주고 다정한 모습을 보니 친구한테 정말 미안했지만 내 남자친구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친구랑은 정말 베프이기 때문에 절대 티는 내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지속하다 보니 지금은 셋이 같이 있을 때 너무 괴롭네요. 제가 그냥 외로워서 이런 감정을 느끼나 싶어서 소개팅도 몇 번이나 해봤는데 마음에 들지도 않고 오히려 친구 남자친구만 더 생각나네요. 요즘은 친구랑 셋이 볼 때 속으로 친구 빼고 둘이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6개월 정도 흘렀는데 매일매일 보고 싶고 생각나요. 연락처도 어쩌다가 알게 되어서 알고 있는데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걸 알기에 개인적으로 연락은 따로 안 해봤어요. 소심하게 친구 인스타그램에 친구 남친이 댓글 다른 거 보고 들어가서 사진 살펴보곤 했네요. 주변에 말하면 안 좋게 볼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혼자만의 짝사랑 중입니다. 나름 잊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랑 6년 된 초딩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막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걔가 초등학교 때는 진짜 누가 봐도 못생겼다 정도의 얼굴이었거든? 살도 많이 찐 편이었고 근데 얘가 중학교 들어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부 화장, 쌍꺼풀액부터 시작해서 풀메를 하고 다니고 살도 많이 빠지고 하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겼나봐. 물론 초딩 때보단 예뻐지긴 했지. 근데 그래도 이쁜 건 아니야. 근데 진짜 자기가 진짜 이쁜 줄 알아. 조금도 아니고 자기가 많이 예쁜 줄 알아. 저번에 얘하고 나하고 설빙에 갔는데 옆자리에 우리 또래로 보이는 진짜 잘생긴 남자애 3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랑 내 친구랑 쟤네 셋 다 개 잘생겼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친구한테 농담식으로 야 나도 저렇게 잘생기고 키 큰 애들이랑 사귀어보고 싶다 했는데 걔가 갑자기 개 웃으면서 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야, 근데 나 정도면 쟤네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야 너도 저런 애들 못 만나 이랬거든? 그랬더니 혼자 개빡쳐서 집 가놓고 카톡으로 그날 밤에 내가 니보다 이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 다음부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거든. 근데 자랑이 아니라 나는 어릴 때부터 존예 정도는 아니어도 꾸미면 이쁘겠다 이쁘장하게 생겼다는 말 많이 듣고 자랐어. 남친도 꽤 사귀어봤고. 근데 걔는 모쏠에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걔 보고 대놓고 못생겼다 오크다 이러거든. 근데 지는 그게 자기가 다 이뻐서 남자애들이 말 섞어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고 그 행동인 줄 아나봐. 남자애들 몇 명, 여자애들 몇 명, 나랑 걔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꾸 보정 오지게한 자기 사진을 보내면서 아무도 반응 없는데 이뻐? 이러고
거기서 애들이 욕하면서 아, 내 눈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뻐서 그런 거 다 알아. 이지랄 떨고 앉아있고 진짜 하루 종일 지 사진만 거기다가 보내는데 진짜 자기가 엄청 예쁜 줄 아는 것 같아. 면전에 대고 너 안 이뻐, 못생겼으니까 그만 좀 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한 번은 걔가 어디에다가 자기 셀카 올리고 얼평해달라고 했나봐. 근데 사람들이 못생겼다, 평타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다 캡처해와가지고 또 나한테 카톡으로 그거 캡처한 거 보여주면서 역시 이쁜 여자들한텐 이쁘다고 말을 못 해줘. 이러더라고. 그리고 놀기로 한 날만 되면 아침에 지 셀카를 보내고 오늘도 이쁨? 이래, 이건 뭐 그냥 이쁘다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쁘다고 해주면 진짜 어디는 어떻게 이쁘고 오늘 귀걸이는 어떤지 눈화장은 괜찮은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 진짜 미치겠어. 그리고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얘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 만들고 깎아내리는 말도 많이 하고 카톡 프사에 셀카하면 다른 애들은 이번 프사 진짜 이쁘다 이러면서 카톡 오고 그러는데 걔는 내 사진을 단체 톡방에 보내놓고 눈 왜 이래? 코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적질하면서 깎아내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는 그러는데 진짜 얘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 동생이 중학생인데 요즘 일진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 가족이 동생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6개월 전부터 엄마 저한테 대놓고 욕합니다. 나 X같다 라든지 화나면 욕합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텐 무서워서 못해요. 학교 끝나면 무조건 PC방 갑니다. 잘 다니던 학원도 끊고 탈색하고 남친 사귀고 동생 친구들은 술 담배까지 한다더군요. 성적표 보니까 수업 시간도 무단으로 3번 빠지고 페북 좋아요에 집착도 합니다. 또 에스크라고 익명으로 글 남기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치마 짧다, 가슴 크다, 작다, 남친 얘기, 술, 담배, 선배들도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엄마도 학교에 5번은 다녀오셨어요. 학포기 1번, 기타 1번. 그리고 집 오면 무조건 핸드폰 밤새서 합니다. 학교에서는 자는 것 같고 학교 생활도 완전 엉망입니다. 교실에 소화기 분수하고 화장실 문 발로 차기 등등. 저나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교복 줄이고 화장도 합니다.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마도 적당히 줄이고 화장도 연하게 하는데 동생은 적당히를 몰라요. 가면 갈수록 화장이 진해지고 치마도 엉덩이 밑까지 줄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엄청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라서 이제 가족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에는 엄마랑 몸으로 둘이 엄청 싸웠는데 그때 엄마가 동생 입술 터질 때까지 때리고 뺨 때리고 동생이 112에 신고해서 집에 경찰 오고 동생은 나가서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잠잠하더니 요즘 더 심해져요. 어제는 전화 받고 갑자기 편의점 간대서 제가 미행을 했는데 집에서 조금 멀고 근처 일진 놀이터 있는 데로 가더라고요. 따라갔더니 친구랑 둘이서 라면 먹고 있어서 전화해봤는데 또 쌍욕하더라고요. 친구 앞에서 저한테 가오 부리고 싶었나봐요. 저부터 집 들어가고 동생은 9시쯤 들어왔어요. 저희 가정에 대해 얘기하자면 절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쁩니다. 부모님 2분 합쳐서 4,500 정도고요. 빚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빠 사업이 망해서 집이 압류당했고 빨간 딱지도 붙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바람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엄마가 동생 임신했을 때라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동생이 자라나서 그런지 저는 철이 빨리 든 반면에 동생은 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저랑 동생은 비교당하기 일쑤였고 외모로 칭찬받는 것도 귀엽다 뿐이었습니다. 동생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동생이 집안 탓도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은 나 거지다, 무능력하다. 저랑 부모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어제는 저 자고 있을 때 경찰까지 왔다 갔다고 하네요. 정말 동생 행동 때문에 요즘 맨날 한숨 쉬고 우시는 부모님 이젠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담은 저희 집이 여유가 없어서 안 돼요. 동생이 답이 없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저랑 저희 가족 모두 동생 포기 안 할 거니까 포기하란 말만 하지 마세요.